네, 자기계발과 진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15주 3차시 수업으로 정말 마지막 수업이 되겠습니다. 참 아쉬움이 많네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 학기 수업을 다시 한번 주요 내용 위주로 정리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저를 소개했지만, 저는 현재, 많은 다양한 일을 활동을 하고 있어요. 현재, 호남대학교 교양융합대 초빙교수로 활동하고 있지만, 생각 디자이너, 중소벤처기업부 시민감사관, 광주 전남 중소벤처기업회 자문위원, 광주광역시 남구청의 대협력 자문단 위원, 그리고 건설기술 호남교원에 지금 8년차 전략적인 사고 담당 교수를 하고 있고요. 지방자치인재개발의 퍼실리테이터 역량교육 전담 강사를 하고 있고 아니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SE 프로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유통 마케팅 전문단 위원 그런과 경제고용지원의 인사위원, 또 창조경제학자의 청년창업 전담 멘토와 또 법무부 광주교도소 교정위원으로서 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재소자들 해서 또 이렇게 재능기부 차원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 가지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어서 활동은 활발하게 하지 못했지만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얻은 그런 식견을 수업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나눔으로써 또 여러분들이 이제 간접적인 그런 사회 경험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많은 사례를 들지 못했고 또 현장 수업도 한번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진행이 되지 못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이러나 환경의 탓으로 우리가 변명하면서 좀 아쉬움 속에서 자기 개발과 진로 수업이 지금 마지막 시간까지 왔는데요. 참 맛있습니다. 제일 기억되는 게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자기 이유와 강점, 자기 소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과거의 나는 어떤 나였고, 현재는 대학생으로 어떤 거, 앞으로, 졸업 이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갈 거고, 어디를 향해서 갈 건가, 진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아주 중요한, 과제 작성을 4주차에 여러분이 하셨죠? 그래서 자기 개발은,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성공을 또 향해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인생의 성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버드 대학의 하버드 정신을 통해서 좀 수업을 진행했고요. NCS 직업 기초 능력.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해서 그 직장 생활할 때 필요로 하는 능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10가지 능력인데 여기서 주요 능력이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대인 관계 능력,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으로 이제 기획서나 문서 작성 능력이나, 미래 변화 대응 능력, 대처 능력이라든가, 새로운 생각, 창의력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수업을 진행했고요. 세 번째 섹션으로 진로 탐색과 관련해서, 미래 변화의 직업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사라질 직업군이 어떤 직업군이고 새롭게 나타날 직업군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뭔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은 무엇이며 이런 기술로 해서 어떤 변화들일 것인가. 개략적인 좀 스크린을 좀 했고요. 2기 신생 직업 분석과 함께 진로 탐색과 진로 설계 이런 부분들로 수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간다는 것이 자기 개발과 진로 수업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여러 가지 코로나 형국으로 인해서 기말고사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확실히 결정은 안 했지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비대면으로 어떻게 지금 기말고사를 볼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상황이 또 더 어렵게 되면 여러분이 제출했던 4주차에 후이마이 나는 누구인가 이 과제물을 통해서 제가 엄격하게 평가를 진행해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학점이 높은 점수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쪽지를 통해서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후이마이 나는 누구인가를 통해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미래의 나에 대해서 우리가 작성을 했죠. 이러한 부분들은 레포트는 제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이게 살아 꿈틀거려야 된다는 거죠. 항상 업데이트 돼야 되고요. 항상 내 자료 관리 철에 잘 보관하면서 늘 새롭게 늘 자기를 발견하고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가 봅니다. 이어서 그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은 뭐였을까라고 우리가 또 수업을 했죠. 그래서 7가지 인공지능, 또 머신러닝, 로보틱스, 나노기술, 3D 프린팅, 유전학, 생명공학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기술들이, 일과적 기술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하거나 또 융합해서 이 새로운 신산업을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크게 주목되는 직업군이 그 데이터 분석과 전문 세일즈맨들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 위해서 많은 걸 대비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갑니다. 우리 각자 내가 가지고 있는 개성은 뭘까? 나의 개성은 뭘까? 개성은 뭐예요? 일정한 사회 환경과 교육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한 사람의 고유한 특성을 개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개성은요, 남과 다른 특징, 독특한 성격적인 매력, 한 사람의 언행, 말투, 사람과 사물, 사건을 대하는 모습 등에서 표출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는요, 사람의 판단 기준을 학업 성공과 뚜렷한 개성 있는 학생들을 말했는데요. 남과 다른 생각과 남과 다른 행동, 이런 게 개성이다라는 생각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총정리 시간에는요, 기말고사 객관식으로 출제할 때는 이 내용이 이 총정리 시간에 제가 얘기하는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서 그 범위 안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라 비대면으로 치료자 되기 때문에 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알았으면 좋겠고요. 개성이란 뭐요? 일정한 사회 환경과 그 영향을 받아서 형성한 한 사람의 고유 특성이다 라고, 우리는 개성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나 일정한 우리 주변의 사회 환경과 교육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한 한 사람의 고유한 특성이 뭐예요? 개성이다 라고 알았습니다. 개성은요, 다시 또 보온 설명해보면 남과 다른 특징이다. 그리고 독특한 성격적인 매력을 갖고 한 사람의 언행이나 말투, 사람이나 사물, 사건을 대하는 나의 모습 속에서 개성은 드러난다.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대에서 어때요? 사람의 판단 기준을 어때요? 학업 성적보다 남다른 생각, 남다른 행동을 하는 뚜렷한 개성 있는 학생으로 판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개성의 뜻에 대해서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대인관계 능력이죠.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은 뭐예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접촉하게 되는 사람들과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원만하게 지내는 능력이 대인관계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의 하인으로 5가지가 있다. 팀워크 능력, 리더십 능력, 갈등 관리 능력, 협상 능력, 고객 서비스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는 성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죠? 하버드 대학의 로저 앤더슨 유명한 인력자원 전문가는요, 사람이 저마다 다른 성격을 지녔잖아요. 그래서 각 성격에 맞는 직업이 따로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분야에, 어떤 사람은 저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격에 맞는 직업만 제대로 선택한다면 어떤 사람에겐요, 성공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 98%를 파악해 봤더니 성격에 맞는 직업을 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성공했을 때 나는 성격에 맞는 직업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격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좋은 성격은 뭐예요? 자아실현,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성격은 요즘 친밀성과 정말 뭔가 배우려고는 학구적이고 뭔가 겸손하고 이런 온화한 이것이 좋은 성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공으로 가는 첫걸음은 뭐예요? 내가 어떤 성격을 지닌 사람인지 깨닫고 나 자신이 어때요?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 사교형, 신중형, 주도형 네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했죠. 사교형은 아주 말 그대로 매우 명랑하고 밝은 성격. 신중형은 어때요? 말 그대로 완벽하고 신중하고 매사 기준이 높아서 타인의 부담감 또 때로는 피곤하기도 한다. 주도형은 뭐예요? 자신감과 저돌적이고 항상 1등 하려고 하는 독립적이고 전형적인 워커홀릭, 주관이 뚜렷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해주도요. 안정형은 항상 무리하게 일 처리를 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지 않는 성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내심, 겸손을 가지고 그래서 사교형의 직업군은 주로 강사나 배우, 신중형은 재무관리사나 의사, 주도형은 엔지니어링이라든가 기업의 간부, 안정형은 사무직 비서, 번역가 이런 중에 직업군이 많이 있다. 강점이란 뭐예요? 한 가지 일을 완벽에 가까울 만큼 일관되게 처리하는 능력이 강점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공을 즐기려면, 꼭 성공하려면 이 강점에 올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프턴 넬슨이 주장한 강점 뭐였어요? 동경, 만족감, satisfaction, 빠른 학습 속도, 순간적인 탁월함, 완벽한 탁월함 이런 부분들이 강점이다. 뭔가 동경하는 마음과 만족감을 느끼고 빠른 속도로 학습을 하게 되고 순간적인 탁월함이 있고 완벽한 탁월함 이게 강점이 되게 성공을 하려면 이런 5가지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빨리 성공할 수 있다. 우리는요 자신의 내부에 들리는 이런 소리에 귀 기울일 때요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과거 했던 일을 생각해 볼 때요 이에 단서에 가장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또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강점이라는 것을 기억해 갔으면 좋겠고요. 팀워크 능력은 뭐죠? 팀 구성원이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여서 상호 관계성을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팀워크 유지하기엔 기본 요소로 팀원 간의 공동의 목표의식과 강한 도전의식을 갖고 신뢰하고 존중하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사기를 드높여주는 것 강한 자신감 속에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NCX 기억나시죠?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 능력 표준이라는 거죠. 어때요?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지식이나 기술이나 태도 이런 내용을요 국가 차원에서 표준한 그래서 특정 일자리의 직무명세서이자 인재 양성 지침서가 바로 NCS다.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다. 그래서 국가 능력 표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개발 관리하고 있는데요. 국가 직무 능력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지식이나 기술이나 태도들을 국가가 체계한 거예요. 이런 개발 전차와 또 이런 활용 목적 그리고 개발 현황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도입한 배경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는요 학벌 중심이었는데 알기만 하면 되는 교육 학력이나 스펙만 쌓으려고 하는 그런 또 이론 중심, 지나친 학문 중심, 또 이렇게 학력에 따른 연봉 차별이 있고요. 인기학과 중심의 입시이 가열이 돼 있고
또 스펙 쌓기를 위한 학습의 현장과 높은 입직 연령이라든가 학력이나 스펙 중심의 이런 사회에 있어서 학벌 중심 사회에서 이제는 능력 중심 사회로 옮겨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할 줄 아는 교육과 직무능력 중심의 교육으로 능력 중심의 채용이나 승진 문화가 정착이 되어가지고 신뢰받는 공교육이나 단순한 일사로서 능력 중심 사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0가지, NJ에서는 10가지 능력이 있는데, 여기 영역을 보면 자기 관리 및 개발 능력, 의사소통 능력, 수리, 정보 활용, 문제 해결, 자원 관리 기술 활용, 대인관계, 문화이해, 조직이해, 변화 관리 능력, 10가지 능력이 있다.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을 대안을 찾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죠. 스와트 분석이란 뭐예요? 당면한 문제 상황의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 가지고요, 전략 목표를 달성하도록 만드는 기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 엘버트 험프리가 이 스와트 분석을 만들었죠. 내부 환경은 뭐냐? 강점과 양점, 외부 환경은 기회와 위협이 있다. 내부 환경으로 스트렝스, 강점과 위크니스, 약점, 외부 환경에서 오퍼튜니티, 기회와 트리트, 위협이 있는데, 이 SO 전략이 있는데요. 강점과 기회, 내부의 강점과 외부의 요인을 극대화해서 어때요? 기회 활용을 위해서 강점을 사용한다라는 전략이고요. 이 약점과 기회, 외부 기회를 이용해서 약점을 보완하고, SD 전략은요, 외부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부 강점을 극대화하는 거. WT는요, 약점과 위협, 최악의 상태죠. 그래서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부 약점을 보완하는 게 좋다. 라는 것을, 그래서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최소화하고 기회는 활용하고요, 위협 요소는 억제하는, 이게 바로 마케팅 전략이다. 그래서 마케팅 전략에서도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이런 거를 기법을 활용해서 전략을 세우기도 하죠. 강점은 뭐예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또 자신이 소유한 자원이나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경우는 산업 구조나 경영자원, 경영 능력이 해당이 되고, 우리 개인 같아서는 장점이나 강점, 여기가 이제 스트레스, 강점, S에 해당한다. 위크니스 뭐예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거나 어때요?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조직이나 개인의 자원, 능력의 결핍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오퍼튜니티, 기회. 외부 환경, 또 취업 환경의 기회 요인이나 조직이나 개인의 강점에 집중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하는데요. 사회, 경제, 기술, 정보에 이런 것이 이제 기회에 해당이 되겠다. 그리고 트리트, 위협인데요.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환경을 말하는데, 범위와 기회 요인과도 같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분석으로는 아까 말대로 내부 환경, 외부 환경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나를 알고 적을 알 100점 멸시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나를 안다는 것 같아요. 강점과 단점, 내부 환경을 분석을 통해서 적은 환경과 이기죠. 그런 부분을 분석을 통해서 이게 100점 백승, 각인의 생각을 행렬 조합하면서 전략이 나오고 이를 통해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게 되면 100점 발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가 봅니다. 그래서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SO 전략은 어때요? 기회를 활용해서 강점을 사용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수업을 진행했죠. 이어서 의사소통이죠. 의사소통에는요, 언어적 또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나뉘어진다라는, 언어적 의사소통 말 그대로 인지적, 감정적 메시지나 단어, 억양, 말의 속도에 전환되는 방식이죠. 비언어적은 뭐예요? 바디랭귀지죠. 몸짓, 음성의 고조, 시간과 공간이 정하는 언어 영역 밖의 유의미한 의사소통 방식이다. 그래서 눈 움직임, 깜빡거림, 표정, 소리, 침묵, 이것들로 인해서도 정보가 전달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은 말만 해서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언어적인 요소로도 정보가 전달이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이 되기 위해서는요, 경청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경청하기 위해서는요, 액티브 리스닝, 적극적인 경청이 있다. 그래서 주의를 집중하고 또 질문도 하고 격려하고 침묵도 하고요. 또 자신이 이해한 것을 또 전달해서 하는 이런 효과적인 경청 방법에서 적극적인 경청의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기본은 감정이입이다. 감정이입 뭐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보는 태도. 참 중요하죠.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또, 이러해야 또 서로의 의사소통이 잘 된다. 그리고 장애물에 대한 인식, 자신에 대한 과거 경험이나 예견, 신념, 가치관, 이런, 스스로의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요. 자신의 마음을 개방한 상태에서 타인의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나. 어떻게 하려면요. 선입견을 버리고 소정소통을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피드백도 주고받는 거. 그리고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권력 사용 이런 걸 피하고 인격 대 인격으로 관계로서 설정하면서 상대방을 수용하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이어서 이제 갈등 관리죠. 갈등 관리는 토마스는 유형을 5가지 유형으로 얘기했죠. 협력형, 배려형, 지배형 5가지로 이렇게 했다는 유형만 말씀을 드리고요. 직업은 뭐예요? 직분을 맡아 행한다는 개인의 사회적 역할과 생계 유지하기에 전념하는 그런 2가지 복합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직업은 뭐예요? 사회적 책무, 사회적 책무로서 개인이 맡게 되는 역할이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수행하는 노동행위가 직업이다. 그래서 이 직업은요, 3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 경제성이 있어야 하고 지속, 그냥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아무거나 일을 한다고 해서 직업군이 될 수가 없죠. 윤리성에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죠. 3가지. 그래서 직업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노동력을 제공하고 지속성이 있다. 생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노동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면 직업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윤리성은 뭐예요? 전통적으로 직업활동은 합법성, 사회성을 충족해야 한다. 직업활동은요, 사회 공동생활에 이제 기여한 것으로서 관심이나 통역, 이게 제도에 반하지 않는 활동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적극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때도 얘기했죠. 한국의 직업의 수는요, 11,650여 개 정도가 된다는데, 직업에 대한 만족의 기준은 수입이나 흥미나 적성, 업무의 강도, 직업의 안정성, 여러 가지 요인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2개의 직업들, 그리고 10년, 20년에 급격히 감소해야 할 직업군들, 보험사 경영사나 은행 출입원, 사무보조원, 단순 반복적인 이런 툴에 있는 직업군들이 많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이 나왔고요. 최근 그 대기업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대기업의 30대 기업의 전체적인 75% 제조업체 종사 제조업이 가장 높다. 그중 삼성전자는 현대자동차가 30%를 차지하는데요. 30대 기업 매출에도 20%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다양한 IT 기술 도입과 정보화 시스템 구축으로 해서요. 인문계열 전공자 주로 취업하던 경영관리 직군이나 마케팅 직군 채용이 점점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우리는요, 전체 청년의 고용기회 증가, 대졸 학력자 비율 조절, 인문계열 전공자 과도하게 배출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스스로 흥미, 적성을 찾아내서 다양한 직업에 도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진로 진학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직업이 줘야 될까라는 10가지의 직업 가치관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몸과 직업의 안정, 몸과 마음의 여유, 성취, 지식, 지구, 자율 10가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그래서 미래 직업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것은 글로벌 동향이나 산업, 지구, 인구 변화, 과학기술, 국가 정책에 따라서 직업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로서는 수입이나 급여, 고용 안정성,
근무 환경, 기술 역량, 직업 수명 자체가 변하는 이런 직업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퍼스트 임프레이션, 첫인상 관리 참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3초 만에 첫인상이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시각, 몸짓이나 제스처, 표정이 55%, 어조나 어감, 청감이 38%, 말은 7%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첫인상을 결정짓는 요소는요, 표정, 매너, 커뮤니케이션, 스피치, 이런 패션, 헤어, 이런 데 영향이 준다. 그래서 결정한 데는 초도 효과, 맥락 효과, 부정성 효과, 후광 효과가 있다. 라고 4가지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의사 표현도, 효과적인 의사 표현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직업 선택 유형도 이렇게 적응형, 부적응형, 비현실형, 다재, 유비랑 여러 가지 했죠. 이렇게 자기 개발과 진로 수업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실시되었는데, 아쉽게 구체적인 설명이나 다양한 동영상 이런 사례들을 소개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인생의 비전 가운데 기억되고 도움이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비전과 진로에 함께 할 것이고 늘 응원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